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주셨던 질문에 관한 겁니다. 이왕이면 트레일 러닝화 하나로 트레일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하고 평지 러닝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석삼조 가능할까? 다들 한 번씩 궁금해 하셨을 내용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트레일 러닝화로 일반 도로 러닝이 가능할지 한번 야외 트랙에 나가서 직접 달려볼 건데요. 여러 개의 트레일 러닝화와 일반 마라톤 도로 러닝화를 겉에서 보면 가볍고 통풍이 좋은 외피를 사용했다는 게 비슷해 보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트랙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코치입니다. 해야지.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실험을 해볼 건데요. 오늘 실험의 내용은 동일한 거리를 저속, 중속, 고속 세 가지 속도로 차등을 두어서 달려보면서 안정감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코치 씨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트레일 러닝화로 뛰다가 러닝화로 뛰니까 어쩌다고? 강코치가 밖에서 트랙에서 실험을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속, 중속, 고속을 6분대, 5분대, 4분대로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각 1km 정도씩 뛰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도로 러닝화를 신고 약 300m 정도를 3분대로 한번 뛰어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쿠셔닝, 힘 전달력을 느낄 수 있는 반발력,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별 1개부터 별 3개까지를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별 3개의 의미는 러닝화를 대체할 만하다, 충분히. 별 1개는 좀 부족하다. 자... 실험을 하기 전에 궁금했던 부분이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일반 평지를 뛰어도 편안할지가 궁금했는데 그 편안한 정도가 보통은 이제 안정감, 쿠셔닝 부분인데 다 별 3개를 줬어요. 충분히 편안함을 느꼈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카가 일단 뭐 충분히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하든 러닝화든 다 쿠셔닝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릴 때 발목이 더 아팠다거나 무릎이 더 압박이 갔다거나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불편함은 없었어. 그렇다면은 만약에 호카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모델마다의 어떤 그런 쿠셔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폼이 좀 딱딱하거나 그런 신발들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 우리가 나뉜 게 지금 여기 힘 전달력에서 지금 확 차이가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힘을 덜 받는다라고 느꼈다는 이야기야? 쿠셔닝은 다 좋지만은 반발력에 있어서는 바닥을 찰 때 땅이 내 힘을 먹어버리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거든. 버려지는 힘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더 금방 지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트레일 러닝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도로 러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만 신고 도로 러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러닝화를 신고 고속으로 달려봤잖아. 그때 차이는 어땠어?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완전 다른 세상이야. 러닝화는 확실히 뛰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서, 쿠셔닝은 다 별을 3개를 줬지만 반발력에서 지금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게 땅을 차는 느낌부터가 다르고 내가 힘을 주는 만큼 나아감이 느껴져. 물론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시로 가지고 온 이 러닝화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러닝화다 보니까 훨씬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은,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반발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트러나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는 형태의 아웃솔이고 러닝화는 평평한 모양의 이제 아웃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기가 면에 붙는 것보다는 면과 면이 붙는 게 마찰력이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갈 때의 힘이 러닝화가 더 좋을 수밖에 없지. 더 잘 받겠네.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느낌은 6분대 이상으로, 그리고 5분대까지는 그래도 트러나가 러닝화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고, 그리고 4분대 이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게 맞을까? 근데 다만 뭐 하프 이상의 기록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트레일 러닝화보다는 러닝화로 나온 제품을 신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레일 러닝화를 등산용이나 둘레길 산책용으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등산화와 트레일 러닝화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한눈에도 알 수 있듯이 등산화는 외피부터 두툼하고 내구성 또한 우수해 보입니다. 아웃솔도 보시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도 훨씬 무겁고 단단하면서 바디가 강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갖춘 두 종류의 신발이지만 MZ세대의 유입으로 인해서 꼭 정형화된 등산복, 등산화보다는 일상복처럼 편하면서도 가벼운 디자인들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등산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무겁고 둔탁한 느낌을 배제하고, 이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점점 더 가볍고 편한 신발을 찾기 때문에 최근에 등산 트렌드를 보면 로우형 디자인 출시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트레일 러닝화를 등산 용도로 신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만 봐도 정형화된 모습보다는 각자 산을 즐기는 형태도 다양해지고 기호에 맞게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산을 오르내릴 때 발 앞쪽이나 가운데로 내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르막을 오를 때는 무릎을 많이 들지 않고 보폭을 최대한 줄여서 힘이 손실되지 않도록 발 앞부분을 많이 이용하고요. 내리막에서도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무게중심의 이동을 위해서도 발 앞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이 익숙한데요. 이런 형태의 착지법이 익숙한 트레일 러너 경우라면 단단하고 발목을 판판하게 받쳐주는 등산화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힘의 전달이 온전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근육의 사용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러닝을 주력으로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오히려 발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가동 범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 러닝화로 등산화를 대체하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일 러닝화로 도로 달리기, 등산, 산책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트레일 러닝화 일석삼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